이번 방송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석유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왜냐면 앞으로 이제 추후에 나갈 동영상들이 그런 기본적인 백본이 있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뭐든지 다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50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뭐든지 아무리 맞겠다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찾다 보면, 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탈레이트 이렇게 찾아보면 솔토나 에스터 오브 프탈릭 액시드다. 프탈릭 액시드니까 아시죠? 요렇게 이제 변전링이 있고, 양쪽이 가서 이제 테레프탈릭 같은 경우는 OH, 이쪽에 조금 전에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COH. 이렇게 양쪽에 카르복실을 갖고 있는 산이다. 양쪽 산이다. 짝산이다. 짝카르복실릭 액시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방향족이다. 변전링을 갖고 있다. 이게 특이한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프탈릭 액시드니까 이런 카르복실산이니까 보통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이니까 알코올을 만나가지고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하거나, 또 산이니까 염기를 만나게 되면 솔트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테르다, 솔트다 그러면 카르복실산이 가장 안정적으로 존재할 때, 그때는 보통 솔트나 에스테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프탈레이트라는 말이 뭔가 좀 괴이하다, 비자하다. 너 어디서 왔니? 족보가 어떻게 된 거야? 어느 집인데 이름이 프탈레이트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어떻다. 무슨 자동차 이렇게 타면 자동차에서 세차 냄새. 이런 게, 그게 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라고 그러는데, 프탈레이트가 뭔지를 모르는데, 또 가소제는 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약품이란 뜻이야. 뭐야, 가소란 말은. 정말 한국말로 표현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 프탈레이트, 영어 같다야, 그지? 근데 영어로 따져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프탈레이트. 너 도대체 어디서 온 애야? 라고 뒷조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프탈레이트가 뭔가를 확실히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네, 어디서 온 친구야? 프탈레이트. 신분증 꺼내봐. 자, 그런데 우리 발음부터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프탈레이트라고 무슨 독일어 읽듯이 말이죠. 어느 소리 하나, 묵음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발음을 하죠. 프탈레이트. 자, 그런데 프탈레이트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앞에 PH가 묵음입니다. 거진 발음을 안 해요. TH만 발음만 합니다. 셀레이트 이러죠. 셀레이트도 아니고요. PH를 발음 안 해요. 영어에서 온 거면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죠. 그게 원어 발음이 굳이 아메리칸 스타일은 못할지언정 그것도 꼭 굳이 우리식으로 꼭 고집스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어가 원어이면. 그래서 보면 프탈레이트는 발음 자체가 잘못됐다. 풀자는 빼야 된다. 딸레이트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음결은 분명히 딸레이트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발음은 나와 있지 않고 비슷한 말들이 발음이 소개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다이부틸 프탈레이트인데 이런 거를 읽을 때 보면은 다이부틸 딸레이트 이렇게 있죠. 다이부틸 딸레이트, 영국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프탈레이트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딸레이트
아니면 달레이트 이런 식으로 좀 끌어서 있는 게 원래 발음 같고요. 좋아. 그래, 좋아. 달레이트든 뭐 달레이트든 어쨌든 달레이트 좋아. 그런데 얘 너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냐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게 나프타, 우리가 부르는 나프타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프타, 뭐 나프타 분해 공정 뭐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나프타에서 나프탈레이트가 된 거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나프타 이것도 말이죠. 우리는 나프타 또는 납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저는 이게 이 발음이 영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납사 결국 나프타가 아니라 납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납사라고 읽어주는 게 오히려 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사 또는 나프타, 이래서 저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일본어원이 아니에요. 일본어로는요 말이죠, 오히려 나후사라고 읽습니다. 들어보죠. 나후사. 그러니까 나후사 이게 일본에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프타 또는 납사라고 쓰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납사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왜 미국식 발음이 납사니까. 자, 어쨌든 이 나프타에서 출발해가지고 물론 나프탈렌, 그래서 나프탈레이트가 나오고 불어식으로 넘어가면서 불어가 그 묵음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NA가 생략돼 버렸어요. NA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는 NA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살레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나프타에서 온 거였다. 살레이트란 말은, 살레이트의 오리진은 원래 납사에서 온 거였다. 그렇죠. 그렇게,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푸탈레이트라는 거는 나프타에서 온 말이었구나. 푸탈레이트란 말은 나프타에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프탈렌이란 말도 나프타에서 왔다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납탈린. 근데 이걸 우리는 나프탈렌. 우리는 독일식 영어를 독일어식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일본어에서 온 건가 한거 찾아봤더니 일본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후타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나프탈렌이라는 거는 이렇게 냅살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프타라는 것은 아니죠. 이 푸탈레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나프타에서 온 말이었다. 나프탈렌도 물론 나프타에서 온 말이었다. 나프타 이러지 말고 납사란 말이 더 원어에 충실한 말 같아요. 그래서 살레이트라고 발음하고 이 푸탈레이트란 말은 살레이트는 나프타에서 온 말이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프타 좋아. 나후사, 납사가 뭐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납사가 뭡니까? 그거 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곤란하고. 왜 납타 분해 공장이나 무슨 납타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잖아요. 석유화학 이런 거 할 때. 그래. 그리고 우기니까 좀 들어본 것도 같은데. 근데 나프타? 그게 뭐지? 나프타 먹는 건가? 아니,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는 거 아닌데 왜 그래. 자, 그래서 나프타가 뭔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전서부터 나프타가 뭐 있더라, 그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그걸 다 정리해봤죠. 그랬더니 이 나프타란 말은 가솔린이란 말하고 거의 동일시대에서 쓰는 말이더군요. 가솔린이면 그게 뭐죠? 가솔린 바로 휘발유. 나프타가 휘발유라고? 예. 그렇지만 나프타는 휘발유보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떻게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 나프타가? 그러니까 나프타가 좀 더 큰 개념이다. 가솔린은, 휘발유는 나프타에 속한다. 나프타의 일부분이 휘발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쓰는 휘발유를 의미할 때.
그러면 나프타의 정확한 의미가 또 뭐야? 그래서 보면 가솔린, 휘발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나프타하고 휘발유가 뭐가 다르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료 이해용 퓨얼로 쓸 때는 우리가 휘발유라고 부르지만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된 결국에는 어떻게 나프타라고 칭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라는 것은 보통 C가 5개에서부터 12개죠. 요 사이의 레인지에 있는 거고 상온 30도에서 어떻게 액체로 있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되는 대역의 어떤 석유 물질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휘발유. 결국 휘발유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물, 혼합액이다, 혼합액이다 이렇게 적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합액. 그러다 보니까 꼭 막걸리 같은 거죠. 막걸리?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소주라든가 이렇게 딱 스피리트를 그러니까 희석해서 뭐 쓰는 게 아니라 이 휘발유라는 것들은 온갖 잡동사니 마치 막걸리처럼 막걸리 같은 경우에 그 왜 막걸리를 그렇게 비하를 해? 아니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인데 저녁마다 저는 딱 2통을 먹고 잡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 녹화 마친 다음에 또 한 2병 마실 생각입니다. 계획이.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 저기 막걸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걸리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온갖 짬뽕으로 혼합된 술이 있구나. 이게 막걸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비하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로 혼합된 물질이죠. 우리가 막걸리 담기 위해서는 일단 누룩을 구해야 되잖아요. 누룩이 뭐죠? 누룩? 그 밀껍질이라고. 밀껍질에다 물 붓고 해가지고 꽁꽁 밟았던가 뭐 이렇게 다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거. 하여튼 그걸 곱게 부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밀껍질도 여러 가지 그 혼합 물질이죠. 정제된 게 아니라 단위 성분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쌀을 고두밥을 만들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섞인 거죠. 그때 또 발효를 시키니까, 발효,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스에, 효모,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거저거 다 뽀개놓고, 부셔놓고, 그러고 그 온갖 부숴놓은 거 사이에 가서 알코올이 일부가 10몇 프로 정도가 생성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휘발유라는 것도 우리가 부를 때는 휘발유 그냥 연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아직도 이 휘발유 성분에는 벤젠링의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이클로 알칸 계열도 있고 또는 이중결합을 가는 알켄기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칸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데 온도 범위 내에서 요 분류해 낸 거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로 휘발유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휘발유하고 우리가 부르는 게 보통은 다 나프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나프타에서 우리가 필요한 성분, 일례로 뭐 벤젠 계열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톨루엔이라든가 자일렌이라든가 이런 거 다 뽑아내고 오로지 알칸 계열만 뽑아낸 거. 그러면 옥탄가가 높아지죠.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옥탄가가 높아지는 그 그 휘발유를 가지고서 우리는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게 되죠. 고급 휘발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옥탄가라는 것도, 왜냐면, 여러 개가 많이 섞여 있는, 지금 이 나프타 상태의 휘발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을 지르야 되는데,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파이어. 근데 이게 성분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전부 다 발화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먼저 폭발이 일어나죠. 결국 이렇게 돼서 먼저 폭발하니까 노킹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옥탄, 그러니까 8개 탄소거리가 있는 옥탄을 기준으로 해서 옥탄가를 100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낮으냐 높으냐를 가지고서 고급 연료, 저급 연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걸 진짜로 정제를 더 했다 그러면 휘발유 성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이클로 알칸 계열 또는 알켄 또는 벤젠 계열, 벤젠링을 갖고 있는 또는 BTX
톨루엔, 자일렌드 다 우리가 유효한 성분들을 다 빼내고 나머지 오로지 알칸 계열 중에서도 8번 C8 부분의 것만 우리가 쓴다, 연료로 쓴다 그러면 왜 하나 종류니까 발합점, 폭발점은 동일하죠. 옥탄가가 엄청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걸 다 분리해내고 남은 걸 보고 우리는 고급 휘발유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보면 고급 막걸리에서 알코올만 뽑아낸 게 고급 휘발유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유용한 성분들을 다 막걸리에서 뽑아가지고 막걸리를 여기서는 납타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연료 이외의 용도로 쌓일 때, 물론 그 가솔린 유분화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끓는 농도가 비슷하지만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될 경우에 그때를 굳이 부를 때 우리는 그걸 나프탈라 부른다. 그래서 이거 미국식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정제되지 않은 거친 조 가솔린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가솔린은 가솔린인데 여러 개 많이 혼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온도, 우리가 처음에 원유에서 휘발유로 분류할 때는 그 온도 대역에서 끓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빼내지만 이 상태에는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여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알켄, 사이클로알칸, 뭡니까? 그렇게 벤제닌을 가진 것들이 방향적 원소가 아니지. 방향적 성분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 아직 정제되지 않은 이걸 부를 때 우리는 나프타, 우리말로는 이게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석유화학에서 쓸 때, 석유화학에서 필요한 석유화학 제품, 그러니까 나일론을 만들고, 무슨 고무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다, 이렇게,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거 만들어낼 때 말이죠.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쓰이는 휘발유, 정제되지 않은 가솔린, 이런 걸 특별히 나프타라고 부른다. 왜? 추가 공정을 거쳐서 가솔린, 고급 가솔린을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료에만 너무 이렇게 방점을 넣어가지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연료라는 것은 가장 값어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틸렌, 프로필렌, C4 계열,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 다 유효한 걸 다 뽑아내고, 나머지 거를, 이게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불이나 태워가지고, 자동차 굴린 데나 쓰자. 불 떼라. 이럴 때 쓰는 게 연료죠. 우리는 연료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자동차를 사용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유에서 분류할 때, 유용 성분들, 방향적 성분, 또, 산업의, 석유화합의 쌀이라고 부르는 에틸렌,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성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 필요한 거 다 뽑아내고, 나머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불이나 태우기 위해서, 따뜻하게, 아침에 따뜻하게 하자. 자동차 불륜이라서 얘는 더 이상 이제 분리해봤자 나오는 거 없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고급 휘발유입니다. 말을 고급 휘발유라고 그러지, 그게 사실은 고급 휘발유가 아니죠.